기동대 버스가 쫙 있는 장면을 보실 텐데 이 차량 뒤쪽에 이 공사장 하나 둘셋넷 펜스처럼 생긴 요것이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 공사장에 둘, 셋, 넷. 할 때 무슨 뭐 될까요?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치지 하나 않도록 둘셋넷 이렇게 견고하게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이제 공사를 위해서 저렇게 된 건데 문제는 예, 12시부터 서울시에서 반일 동상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지금 있을 일본 예정입니다. 대사관 건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없고 철거는 해놨는데 신축 건물이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나서 공사가 안 된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일본하고 경제 관계도 또 역사적으로는 애증의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방국이고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데 이렇게 그 괴롭힘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게 공사가 안 되고 있네요. 공사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해. 그 바람에 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정대협의 수요 집회, 몇십 년째 이어지는 수요 집회는 저렇게 진행이 되고, 그 너머편에는 자유연대 김상진 단장, 또 이범 대표 이런 분들이 저쪽에서 마찬가지로 위안부상, 우상 이런 거 숭배하지 말아라, 역사 왜곡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집회를 저쪽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쪽 한일동상 진실규명 공대회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꼭 그 정대협 집회에는 정규 언론들이 저렇게 벌떼같이 몰려 있습니다. 벌떼같이. 반면에 우파들의 이 기자회견 이런 거는 안 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팅을 준비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좀 웃기는 겁니다. 언론이 너무 편향되지 않았느냐. 여기가 연합뉴스 바로 앞인데요. 보시다시피 저쪽에는 정규 기자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한데 여기는 안 와. 언론의 편향이 이렇게나 심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도 다 편향적인 것 같고, 요새 안정을 취하기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야지. 자, 해나 빛과 소금 TV님, 요새 앵무새 동영상 안 올리세요? 만약에 이제 양성이면 뭐 땅시서 사는 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보건소에서 어디 가서? 안 갖다 줄까? 어디 가서 구름 과자를 내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아니 이거 한재석이야. 아니 내 자리 가서 보자. 숨기는 남자 왜 그렇지. 이 찍어서 이게 이러니까 뭐냐면 용산 처음 오면 감동을 받는 거야. 진짜 주니까 이거 잘해야 돼. 나 이거 내가 못 잊어버려. 찍었어.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안 받았어. 이거 있잖아. 이게 아니 전혀 없지. 알잖아. 첫 거죠. 네, 그래. 그래야지 보이지. 여기 사람 다닌다. 맥시멈 30분, 짧으면 20. 예. 700개 딸리면 빨리. 이화여대 갔다 왔죠. 이거 다 만든 사람인데. 내 자리 못 가져가고.
자, 여기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에서 기자회견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예, 정대협의 윤미향이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좀 있으면 이제 구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 옆에 보이는 이른바 소녀 위안부 동상을 만들게 된 그 주인공이 윤미향이에요. 윤미향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조만간 구속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미향을 더 이상 보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윤미향은 토사구팽이 될 겁니다. 아울러 윤미향이 만든 단체, 윤미향이 윤정옥, 이효재 명예교수,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명을 받들어서 그동안 저런 동상을 만들게 된 그 단체 정대협, 오늘의 정의연, 정의연이 아니죠, 불의연이죠. 네, 이름만 만들면 다 그냥 정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정의연이 곧 해체의 길을 밟게 됩니다. 네. 정의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허구한 날 동상을 전국에 130여 개를 만들어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저 동상은 우리 조상의 동상이 아니에요. 낮춘 건데. 내 목소리. 그냥 분노의 목소리. 저 동상은 우리 조상의 동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잘못된 동상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징용 노동자 동상이라고 우리 조상이 아닌 노동자의 동상을 또 일제 때 동상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용산과 전국의 8군데 또 만들었어. 위안부 동상 만들어 팔아먹고, 노동자 동상 만들어 팔아먹고, 역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역사가 썩은 과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과거를 불러내서 귀신을 불러내고 유령을 불러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 좋다고 저기 모든 언론이라는 언론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좋다고 찍고 있어. 저 사람들 저서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 월급 받는 만큼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에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기서 찍을 게 뭐가 있어? 저기 찍을 게. 저 사람들 부끄러워서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그럴 거예요. 찍어 오라니까 왔겠지. 예, 정의연은 존재 이유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윤미향 구속해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정의연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이사장이 이나영 씨죠. 페미니스트의 데모,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성을 적대하고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그 혐오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레디컬 페미니즘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임기 5년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종족주의죠.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여성주의는 바로 뭐예요? 청와대가 비정규직이라면 이들은 바로 정규직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배타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여성주의는 이 나라를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그 몰아가는 과정에 탄생된 바로 좀비의 동상이 뭐예요? 네, 위안부 동상이고, 위안부 동상에 이어서 또 좀비 동상이 생겼어요. 뭐예요? 징용 동상이에요. 우리 조상의 이미지와 전혀 무관한 허구의 유령의 동상을 세워서
전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자신들의 자리와 돈을 챙기는 악령의 사슬에 이 나라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징용자 동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여기에서 시위를 했던 결의 하나 대학생들이에요. 결의 하나 대학생들이 용산에 있는 징용자 동상 옆에 어떤 사진을 붙여놨었냐면 뼈만 앙상하고 굶주린 그러한 사람을 옆에다 딱 사진을 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고 그런 사람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선인을 모델로 한 게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겠죠. 근데 우스운 건 뭐냐면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병사였어요. 해군이었어요. 이렇게 정대협도 마찬가지고 결의 하나 그 소녀상 옆에서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식민지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정대협이 주입한 그러한 선동의 역사만을 공부하고 있어요. 위안부도 딱 하나입니까? 아니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위안부 역사가 딱 하나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상당히 많은 긴 그리고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정대협이 읽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류들을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동상 옆에다가 일본인 사진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범기업 어쩌고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이 대학생이 본인이 입고 있는 티는 일본 작가가 디자인한 작품의 옷을 입고 있어요. 모순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제발 정보 좀 아시고 공부 좀 하시고 역사의 왜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됐죠. 아마 앞으로 하나하나 더 드러날 것이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정의연 해체까지 가야 됩니다. 소녀상도 철거되어야 합니다. 저희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인 단체예요. 어디 누구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각자의 돈을 가지고 지불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요. 자료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합니다. 그러한 거를 진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저희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12시에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가지 TV라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5분 18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명전쟁에서 한미동맹 다 왔어요.
한일 동맹도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원래 한미 동맹이 삼각동맹. 예,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은 날려버렸잖아요, 애들이. 그러게요. 지금 이제는 그나마 연구한 분들이 정대협 주장, 네. 윤대양이 주장이는 게 다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저 지난번에 한번 찾아내서 여성분을 만들어서 그 막대한 예산 쓰면서 여성부, 환경부 예, 곧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 기자회견에 앞서서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강제연행이 아니라 취업 사기가 60% 이상 나옵니다. 한국 정부에 240명의 위안부가 등록했고 4,300만 원 한국 정부가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60명 혹은 61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에서 46명 중 37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보장비를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매우 어렵게 사시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그리고 일본의 그간의 협조에 의해서 한국의 위안부 그리고 유족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위안부 동상은 바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는 허구의 동상을 세워서 전 국민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39번을 사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의 당사국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해국이 상당히 많죠. 그 모두를 향해서 사죄를 했는데 그 중에는 조선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 조선은 당시에 국적이 일본이었던 식민지였고 네덜란드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위안부 보상금을 드렸지만 그런 곳은 점령지였습니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41차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먼저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먼저 있겠습니다. 예,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공동대표 최덕효입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정권에 이어서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직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가 이제 총리죠.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화해 기조가 아닌 역사적 왜곡을 계속한다면 결코 양보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그
그것이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반망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문제는 징용에 관한 문제가 결코 징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용 이전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위안부 동상, 위안부 문제가 바로 징용 문제를 불러온 단초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징용 문제 이전에 위안부 문제로 전국에 동상을 세우면서 전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슈화를 시키는데 정대협, 정의연이 성공했거든요. 그 성공한 위안부 동상이 성공하니까 이어서 민주노총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추진위원회는 바로 그 정대협의 성공에 힘입어서 징용 동상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징용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용은 한일협정 당시에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1차 지불했어요. 2차는 노무현 정부가 지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용 문제를 또 가지고 나오니까 일본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 내각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 매우 불편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윤미향은 구속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그것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나 사기 등 혐의지만 이것은 결코 윤미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대협을 둘러싼 조직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공범도 등장합니다. 앞으로 윤미향이 구속이 되면서 그리고 바로 정의연과 또한 조계종 소속인 나눔의 집 또한 매우 부정부패, 횡령 이런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해체될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순서 모두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지금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전체적인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윤자영 선생님의 간단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후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틈을 내서 지금 시위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1차 반일동상 신시 공대회에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우리가 우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마당에 한일 관계뿐만을 넘어서 나라가 파탄나고 없어질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증오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건국된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목숨값이 흘려졌던 나라이고 전쟁 때, 6.25 전쟁 때 미국과 일본과 오방국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 80년을 향해 가는 북한 주체사상 영생교 집단의 하수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문제, 이거 역사의 단편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리고 5,000년 역사를 단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까지도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환양녀라든가 공녀라든가 그리고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범죄질한 그 각 나라의 여성들, 이런 국가들의 우리는 독일 여성상, 독일 소녀상, 일본 소녀상, 미국 소녀상, 그리고 유럽 국가의 수많은 소련군이나 당시에 전쟁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유독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각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작은 소녀상이 이르기까지 이 망국적인 소녀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동상국가가 됐습니까? 북한에는 소녀상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 땅에 소녀상 세우면 그 소녀상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이 계속 세워지고 그것을 넘어서 미국 땅, 호주 땅, 유럽 땅,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이런 만행은 정말 지양돼야 되고 이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과거를 상품화시키고 전 세계에 알려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됐습니까? 돈 받았다고 환영연이라고 취급받는 그 옛날 사고방식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 증언집에 보면 돈 받으면 창녀 취급받는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 할머니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그 누구의 증언은 책에 인용되고 누구의 증언은 삭제되고 누구의 동상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정말 이런 증언에 있어서 차별받고 증언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정황들, 역사적인 고증들 다시 위안부 문제는 제고돼야 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적으로 그것은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이게 개인이 그런 외교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그런 위안부 합의지 어떤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총재이신 김병규 선생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제 윤미향이 결국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그 사필 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향이 지난 30년 동안 정의연이나 정대협을 통해서 진행된 모든 내용들이 사기나 아니면 횡령 그리고 부정부패로 모두가 국민들이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것을 어저께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그리고 구속이 되고 저 정대협과 정의연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미향이 구속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저기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저 자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는 이미 많은 위안부라 칭하는 많은 할머니들을 그들을 시켜서 앵벌이를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들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한 윤미향을 볼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 정의연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번에 윤미향뿐만 아니라 추미애, 조국, 윤미향 그리고 그 외 많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문재인의 부역자들은 어느 하나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공직자가 없습니다. 모두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저희들은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에 문재인이가 처음 취임하면서 말했던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있는지, 이미 이 정부에서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사전에나 존재하는 단어지
이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이런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켜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보양하고 자기 딸들을 유학시키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기 남편에게 일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연을 이끌었다는 자체가 정의연 자체가 정의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 자리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이 거짓 지도자들의 속아서 저렇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서는 안 되고 한일 양국이 하나가 되어서 진취적인 미래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저 중국을 무너뜨리고 저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이 목적인데 이 대한민국은 반일을 외치면 돈이 들어오고 또 이익이 생기니까 반일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다시 한번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국민은 이제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정의연의 정대협에 돈을 내고 모금을 했던 것은 거짓이고 저들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위안부 문제는 이 시점에서 종료를 하고 새로운 한미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면서 진심으로 국민들이 똑바로 알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된 역사이고 무엇이 거짓 역사인가를 똑바로 아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규 총재님의 호소력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유발언을 할 건데요. 저는 공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나수열입니다. 저쪽 정대협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대협 한번 물어볼게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어요? 자료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냐고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대협 활동가들, 대표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지금 30년 동안 그들은 운동을 해온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요, 이 문제는 벌써 끝났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돈을 받은 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이용수, 김호곤, 그 다음에 돌아가신 김복동 선생님. 또 누구죠? 기억나시는 분들 또 누군지 한번 이름 대보실래요? 모르시죠?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60명의 위안부들이 돈을 받았어요. 2015년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37분이 4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안부 아닙니까? 보상금을 받은 위안부들에 대해서 정대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보상금이 더러운 돈이다, 공정금이다, 참녀다, 환양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피해자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왜 그 돈을 받으면 창녀가 되고 환양년이 됩니까? 왜 그게 더러운 돈입니까? 그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해서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 위안부가 안 되고 돈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만 위안부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권단체입니까? 제가 들고 온 책이 있어요. 여기 배춘희 할머니에 관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정대협이 그동안 나눔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나옵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네, 뭐 교수가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정대협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최초의 위안부가 김학순 씨가 아니에요.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배봉기 씨가 최초의 위안부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하죠. 왜요? 정대협에 불리한 위안부니까요. 정대협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지 않는 위안부들이니까 위안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아 여성국임에서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더러운 돈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안부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정대협의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위안부들이 돈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60분, 그 다음에 37분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모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모르실 겁니다. 소수의 위안부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이라고 돈 못 받게 하고 그들만을 데리고 지금 30년 동안 운동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정대협은 본인들이 세계 여성 인권단체라고 얘기하지만 반인권단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대희 대표님인 최덕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윤명은 구속하고 정의원과 나눔의 집은 해체해야 한다. 윤명이 검찰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검찰은 14일 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의 윤명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정대협 간부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윤명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명은 A씨와 공모해서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서 등록한 뒤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체부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2. 윤명은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을 신청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3. 윤명은 개인 및 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이미 소비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5. 윤명은 직원과 공모한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정의연에 총 7,920만원을 기부 증여했다. 이는 준 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나눔의 집에서도 일어났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에서는 2015년부터 5년간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에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 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서 6억 원 상당을 썼다는 혐의로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들의 후한 무치가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하게 드러나자 윤명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의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연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비난했다. 이제 국민들은 전 위안부들을 앞세운 윤미향과 정의연 그리고 나눔의 집에 거대한 범법 행위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저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그간 지원단체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의아해 한다. 그러면 진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누락된 부분이었으나 고노다마 이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한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해당 국가 전 위안부들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실시했다. 한국은 60명 혹은 61명이 수령했다. 둘째, 고노 다마의 기반이 된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 연행이 허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2015년 한국 정부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사죄와 보상으로 최종 마무리하려 했다. 2017년 현재 46명 중 37명 전 위안부에게 각 1억 원씩을 수령했다. 셋째, 화해치유재단 업무가 중단됐다. 여기에는 아시아 여성기금에 이어 화해치유재단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끔 지원단체가 방해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되면 지원단체의 존재 이유가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지원단체들이 벌어진 사고의 또 다른 이유는 기부금과 후원금을 전 위안부들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생활비 및 의료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의 집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도 않은 채 전 위안부들로부터 기부금 포기각서까지 받은 바가 있다. 이렇듯 지원단체들은 위안부 사업을 통해 소수의 위안부를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거액의 눈먼 돈을 마구잡이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저들이 주장한 허구의 반일 감정과 착한 국민들의 온정이 큰 몫을 했다. 더욱이 이들을 둘러싼 세력은 대타적 민족주의와 급진여성주의에 기댄 전근대적인 국내 정치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다. 위안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고무적이긴 하나 단지 법리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부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려면 윤미향 구속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안부 비즈니스 본부인 정의연과 나눔의 집이 해체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정직한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 가공된 위안부 역사가 그 실체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공대위 집회에 참석해주신 촬영팀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에서 나와주셨고요. 오훈 방송 그리고 청년 스피릿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41차 공대위 집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변 상황이 굉장히 소란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역사 왜곡 이런 부분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기자들의 관심은 꼭 그 위안부상에만 가 있어요. 정규 언론들 기자들은 위안부상만 집중 조명을 합니다. 이건 뭐냐? 일본은 가해자, 우리는 피해자. 이 구도를 구성해서 한일 동맹, 한일 관계를 계속 파탄 내리자는 그런 거에 부역질을 하는 거죠. 부역질을. 많은 기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찍은 사람이 진짜 정규 기자들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야. 자, 이상으로 현장 중계를 오은방송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오은방송 한 번도 못 봐. 이 우파 유튜브예요? 아니 이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계속 오실 거예요? 계속 오실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뭐 많이 왔어요 여기도. 여기도 많이 근데 왔어요. 저쪽에 가셨나요? 자유연대 쪽에도 뭐 김상진이하고도 많이 활동하고. 처음 오신 것 같아요.